국장에 질렸다. 이민 가는 개미들. 두 분과 이야기를 한번 나눠 볼 텐데요. 오를 때는 같이 못 오르고 내릴 때는 내리는 데보다 더 내리고 중동이 전쟁 나면 중동보다 더 내리는 국장. 과연 답은 있는 것인가? 유한타증권의 우리 박현상 부장님 처음으로 나오셨고요. 경제 유튜버 돈쌤 정현두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죠. 일단은 박현상 부장님은 처음 나오시는 거니까 네. 저희 뭐 한국경제 스타일 아닙니다. 네. 약간 이 보이면서 해야 되는 방송이기 때문에 좀 편하게 해도 되죠? 일단 재밌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재밌고 나서 내용이 있어야 돼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 박현상 부장님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간단하게 뭐 소감 한 말씀. 일단 뭐 유한타증권에서 증권맨 네. PB 재직 중이고요. 일단 주식을 하고 있는데 요즘만큼 짜증나는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근무하는 게 제가 20년에서 딱 2년 빠진 근무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장이 빠질 땐 괜찮아요. 근데 빠질 때는 같이 빠지고 힘내고 으쌰으쌰가 있는데 그렇죠. 지금처럼 제대로 반영을 못할 때 투자자들과 간극이 굉장히 심하고 그럴 때 싸우는 경우도 많죠. 이제 그러니까는 일단은 지금 입장에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좀 보고 있긴 합니다. 일단 예.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박현상 부장님 여기서 보네요. 잔디 인형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돈쌤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요거 한번 띄워주실까요? 올해 상반기 국내 주식 개인 투자자 평균 수익률인데요.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1.1% 정도입니다. 은행 예금 금리가 3.5%인데 코스피랑 뭐 코스닥 이렇게 5% 마이너스 3% 이거를 평균으로 퉁치면 개인 투자자는 마이너스 1% 상반기에 평균 수익률을 거뒀다. 은행 예금 금리의 기회 비용까지 생각하면 사실은 마이너스 4%가 넘는 마이너스 수익률이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에서 개인 투자자가 굉장히 수익을 내기가 힘들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국장인데, 일단은 돈쌤님한테 한국 증시 장투하거나 투자하면 안 되는 이유들 이런 거를 세간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뭐 요즘처럼 이제 국장에 대해서 이제 욕을 하기 좋을 때가 없을 것 같긴 해요. 특히 이제 국장 같은 경우 이제 수급에 많이 이끌리다 보니까 미장하고 좀 다르게 움직이는 거가 분명히 있어서 특히 최근 같은 때는 더 그럴 텐데, 아까 좀 전에 보여주신 거 그 평균 뭐 마이너스 1% 정도라고 네. 이제 그건 말 그대로 평균인 것 같아요. 말 그대로 평균이고 그 정도면 뭐 아주 훌륭한 수준이고, 그렇죠. 사실 지금 연초 대비해 가지고 가장 안 좋은 게 코스닥에서도 소형주들, 특히 이제 개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종목들이 YTD로 보면 굉장히 무너져 있고, 그나마 이제 메이저 자금들이 만지는 것들이 평균을 그나마 끌어올려 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적으로는 이제 체감이 차라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 빠지면 상관이 없는데 네. 지수는 버텨요 또. 지수는 버티는데 이제 계좌가 빠지니까 차라리 하락장보다 더 이제 심적으로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같은 데서는 네.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자조올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일단은 뭐 국장에 투자하면 안 되는, 뭐 특히 장투하면 안 되는 이유 4가지를 해가지고 참 유행했던 짤인데요. 이제 기술력을 보고 투자했더니 이제 물적 분할을 한다. 이거 딱 생각나는 네. 기업이 있죠. 그리고 미래 성장성을 보고 투자를 했더니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횡령이나 배임이 나오고. 이거 탈세가 빠졌네요. 횡배탈 트리플 크라운. 네네, 그렇죠. 트리플 크라운을 가져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나는 숫자를 보고 투자하겠다. 정석대로 하면 이제 그 숫자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마사지가 된 거죠. 네. 부식집을 연 거고, 그리고 실적이 잘 나와서 투자하면 사본이 가장 최근에 실적이 좋았더니 더 좋지 않았다고 빠지는 이제 킹반영 뭐 이런 것들이 킹반영. 네, 그런 것들인 거죠. 사실 저도 국내 시장은 투자를 하면 안 되는 시장이 아니라 그 미국식의 장기 투자가 어울리지 않는 시장이라고도 저도 느끼고 있어요. 그건 뭐 분명한 것 같습니다. 시장마다 특징이 분명히 있거든요. 미국 시장의 특징이 있고 이제 우리나라 시장의 특징이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그 주로 큰 기업들이
또 사이클 산업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그냥 전 세계 유동성이 모이고 있는 그런 마인드로 투자를 장기 투자하기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 건 사실인 것 같다. 근데 진짜 우리 그 구독자분들이나 국장에 오래 계셨던 분들은 정말 내공이 어마어마한 게 이 지금 한국 시장 장투하면 안 되는 이유 4가지에 다 정답을 맞춰주셨어요. 답안지를 다 올려주셨네요. 물적 분할 시전 엔솔, 횡배 배임 횡령 시전 에코프로, 분식 회계 시전 삼바, 그다음 실적 잘 나와서 투자했는데 선반영된 거 현대일렉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 이게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킹 반영도 이게 언제 반영할지 모르는 반영이 더 어려운 거예요. 네, 엿장수 맘대로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온 그날에는 킹 반영을 해서 빠졌다가 며칠 있다가 갑자기 또 반영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요즘 또 무한양행 같은 경우도 그런 네. 케이스라고 볼 수 있고 알겠습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네. 우리 박현상 부장님에게도 여기서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네. 유상증자. 그럼요. 그럼요란요. 유증 같은 경우도 그래 회사가 힘들 때 내가 주주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함께 해야지 같이 버텨야지. 갑자기 유증 때려버립니다. 사실은 유상증자가 좀 성장하는 산업에는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은 기억이 없으실 텐데 에코프로비엠 처음 태어날 때요. 네. 그때는 유상증자 하고 LNF 유상증자 해고도 그 다음날 10%씩 올랐어요. 그러니까 요즘 왜 이렇게 우리가 욕도 하고 답답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만큼 거래 대금이 말라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호재로서 인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건 뭐 좀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네. 이게 유상증자 하면은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좋은 유상증자, 나쁜 유상증자. 그러니까 나쁜 유상증자는 정말로 그 시설 자금 투자가 아니고 혹은 캐펙스 투자가 아니고 정말로 부채 상환이라든지 뭐 직원들 뭐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것들 쓰이는 유상증자 나쁜 거죠. 근데 특히 그런 회사들이 어디가 있냐면 좀 이렇게 특정하면 안 되긴 하는데 우리가 꿈과 희망을 먹고 사는 꿈 어디에 먹고 삽니까 저희가? 미래가치. 바이오. 바이오. 그러니까는 좀 좋을만 하면 우리가 흥분할 때쯤 유상증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근데 그 바이오 산업의 특성상 하나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는 다른 거 좋은 거 내가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빠지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최근에도 반복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 뭐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그 4가지, 5가지 다 포함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제가 왜 이렇게 할까를 고민을 해봤거든요. 올해 서학개미 분들이 10조 이상 갔잖아요. 올해만. 네. 그러면은 왜 갔을까? 제 생각을 해볼 때는 이거예요. 우리가 그 전에 미국 시장을 잘 몰랐어요. 3, 4년 전에는. 몰랐는데 우리가 솔직히 얘기하면은 오늘 밤에 ISM 제조업 지표 발표를 하잖아요. 네. 네. 우리나라 국민만큼 제가 보기엔 미국 브로커보다 미국 매크로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실제로 그런 게 파월 연설할 때 맞아요. 그 시간에 채팅창에 한글이 엄청 올라옵니다. 네. 그러니까 10,000명씩 보고 있고요. 새벽에. 뭐 4시 다된 시간에. 아니 ISM 제조업 지표의 보조 지표의 고용 쪽을 바라보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을걸요? 그러니까는 이게 보면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아 똑똑해진 거죠. 네. 이것을 시장에 고도화라 그러긴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시장이 항상 올라올 때 혹은 빠질 때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삼전사자, 모사자 이러면서 좀 받쳤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은 오히려 같이 팔잖아요. 아, 그러니까 지수를 받침하지 못하는 거고 힘이 없구나.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외국인들이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뭐가 안 들어옵니까? 소부장은 안 들어와요. 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죠. 소형주단의 극심한 가뭄. 그러니까는 아예 쳐다를 안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나온 게 또 말씀드리자면 공매도가 없잖아요. 공매도가 네. 없다. 공매도 없는 거는 뭐 우리 투자를 좋아하실 텐데 사실은 공매도를 숏을 했을 때 숏에 대한 이벤트가 끝났다 치겠습니다. 그러면 커버가 들어오죠. 커버가 들어오는 걸 매수라 그러죠. 그렇죠. 근데 이 커버가 들어오는 것 자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하방이 받침이 돼야지 다시 사야겠다 이렇게 네네. 하는데 공매도 자체가 없어져 버리니까 오히려 줄줄줄 새는 그런 현상들이 소형주에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MZ 세대라서 잘 모르는데 옛날에 막 전표로 이렇게 하고 막 그랬을 때 전화 주문하고 그랬을 때 그때도 이런 문제점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혹은 지금 좀 개선된 거 돼서 이 정도인 겁니까? 어떤 공매도요? 뭐 아니 공매도 말고 이런 문제점들 지금 그런 짚어- 것들은 있었는데 네. 있긴 있었었죠. 그렇지만 이게 요즘 더 잘 보이는 거예요.
원래 있었던 문제가 잘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거래가 좋을 때 예를 들어 유상증가 나와요. 근데 이거 싸다 해가지고 들어와서 밑꼬리 달고 올리면은 그걸 문제화 시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거래가 없기 때문에 일어난 단편적인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빨리 거래 늘어나야 돼요. 그러면 거래 대금이 말라 있는 게 어찌 보면 현재 국장의 가장 큰 문제점인 거네요. 저는 그게 오리지널 문제라고 그럼 생각합니다. 거래 대금은 왜 말라 있느냐? 왜 사람들이 활발하게 투자를 안 하고 거래 대금이 늘려면 파는 사람도 많고 사는 사람도 많아야 그렇죠. 되잖아요. 그래 거래가 많이 되는 건데 지금 이제 파는 사람들은 뭐 그대로겠지만 사는 사람들한테는 잠깐 멈춤을 하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일단 최근에 뭐 나스닥이나 시장이 한번 충격을 받으면서 기존의 상반기에 주도주들이 움찔하고 있는 모습이고 특히 이제 기술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이미 뭐 꺾여 있는 상황인 거죠. 그나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저 정도인데 소부장은 뭐 말할 것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제 저가 매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올 만도 한데 지금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금투세라든지 뭐 이런 그 확대에 가까운 정책들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살 필요가 있냐 하는 거죠. 그러면 자꾸 매수를 미루니까 그러면 금투세 때문에 시장이 빠진다라고 말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호가창을 보고 있으면 다 비어 있어요. 그러면 예전에는 1% 정도를 뺄 수 있는 매도세를 매수세가 없다 보니까 3, 4%까지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매도에 취약한 시장이 돼버린 것이죠. 네, 그런 상황이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거래량 자체가 거래 대금 자체가 말라 있으면 수급 측면에서 적은 수급으로도 많이 띄우고 많이 떨굴 수 있는 이런 상황이면 사실은 조금 더 세력이나 막 이렇게 단타를 하는 사람들이 더 놀기 좋은 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어렵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잘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네. 호재가 떴어요 오늘 밤에. 아니 그러니까 어제 밤에 떴어요. 네. 그 종목 살 수 있어요. 살 수는 있죠. 네. 근데 갭상승이 12%예요. 그러면은 쉽지 않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주저주저해요. 그러니까는 제가 시장이 어렵고 재미가 없는 가장 큰 이유는요. 연속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연속성이 없다가 핵심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오르면 내일 내가 혹은 내일 좀 횡보한다 칠게요. 근데 올랐다가 오늘 5% 떴어요. 내일은 보합하고 마이너스 1% 된 다음에 그 다음날 이렇게 가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네. 성장하는 산업의 경우는. 근데 5% 뜨고 5% 마이너스예요. 다음. 그리고 다음날 또 5% 호재 나면 또 떠요. 5% 플러스 그리고 10%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처음이라도 좀 제가 좀 이렇게 순환해서 얘기 네. 드린 건데 솔직히 이게 현장에서 이제 저는 상담도 하고 제가 직접 매매도 하고 그렇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소위 요즘만큼 조언 드리기가 어려운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제 시장 좋고 저희가 촉이라 그러죠. 좀 이제 좀 밝게 하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맞출 땐 되게 잘 맞췄거든요. 맞출 때는 한 일주일 후도 보여요. 일주일 후도 신들렸네요. 네. 근데 아니 예전에. 네네. 근데 요즘은 1시간도 잘 안 보여요. 이게 지금 시장이 그래요. 이게 베테랑 분들도 그러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쉽지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는 네. 개인 투자자분들은 제가 뭐 유튜브를 보던 투자자분들이 안 좋은 건 팔고 뭐 좋은 걸 하자 했을 거 아닙니까? 이미 작년보다 하셨을 거예요. 하시다가 에이 들어와 안 해가 된 거예요 정말로. 표현 정확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솔리마르님께서도 소액주주들이 우물한 개구리에서 벗어나서 딴 데로 많이 간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실제로 국내 투자자의 주요국 주식 보유액 요 그래프를 보니까 1년 사이에만도 굉장히 크게 늘었습니다. 이 미국 투자가 680억 달러에서 880억 달러로 굉장히 많이 늘었고 일본 투자도 많이 하고요. 유럽 투자도 늘었고 뭐 홍콩이나 뭐 중국 뭐 요런 쪽에서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럽보다 한 4배, 5배. 그래서 믿을 거는 해외 주식뿐이다. 주식도 배당도 미국으로 향하는 투자자들 이런 것도 있고 뭐 수익률 대박을 향해서 다른 나라로 가는 게 좀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상식적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돈쌤님 해외로 가면 특히 미국 주식하면 네. 세금을 또 22% 떼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돈짜리 또 하나 있죠. 네, 그 세금 내기 미국 시장에서는 이제 수익이 22%가 세금을 내는데 네. 이제 국장에서는 이제 원금을 낸다는 얘기가 나오고 네, 그런 이런 것들이 이제 유행을 할 정도면 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약속의 땅이란 건 없습니다. 약속의 땅이란 건 없다. 그 미국 투자자들 중에서 유명한 네. 부로들의 얘기를 보면 책이나 인터뷰 대부분은 리스크 관리에 할애를 하거든요. 그 미국장이 정말 뭐 그렇게 약속의 땅이라면 네. 그냥 많이 질러라, 레버리지를 써라 얘기를 하겠지 왜 리스크 관리를 얘기하겠습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이제 좀 프리미엄 시장인 건 분명하긴 하죠.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시장이 작잖아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미국장도 사실은 지금 약간 그 색깔이 바뀌고 있거든요. 네. 색깔이 바뀌고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그 국채 금리가 많이 올라가지고 S&P가 한 10% 정도 빠진 이후로 주도주가 테슬라 같은 거에서 엔비디아로 바뀌는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예. 지금 저도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이 되면서 좀 바뀌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특히 해외가 방향을 못 잡아주니까 국내는 더더욱 방향을 못 잡고 있고 그리고 매수 세력을 미루게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수급에 너무 끄달리는 것이지 국장하고 미장은 그냥 성격이 다른 시장이지 꼭 여기가 좀 나쁜 지옥 같은 곳이고 미국이 천국 같은 곳이라고 말하기에는 네. 그럼 미국 한번 해보라는 거죠. 그리고 해외 투자하신다는 분들 제가 상담을 좀 해보면 네. M7 아니면 ETF 몇 개 가지고 미국 시장을 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네. 근데 직접적으로 하다 보면 그런 대형주만 할 수 있는 게 주식 시장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알만한 대형주들이 십수년간 이렇게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이게 거의 진리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미국 시장이라는 것도 이제 시기를 좀 넓어보면 한 15년 정도 상승했다가 15년 정도 횡보했다가 이런 게 반복되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길게 보면 2008년 이후로 미국의 상대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게 만약에 횡보세로 좀 바뀐다고 하면 우리 좀 업력이 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AI 뭐 이런 거 하면 엄청 잘 나가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금융위기 이전에는 뭐 어떤 회사가 작은 회사도 중국에 공장 짓는다고 공지 한번 하면 뭐 그때 상한가를 한 3, 4일씩 가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랬던 시절도 있습니다. 지금은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시장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미장이 답이고 아직 국장하는 흑우 업체 이런 얘기는 조금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투자의 기술과 실력의 본질이지 이게 미국 간다고 수익률이 막 2배, 3배 되고 뭐 그렇죠. 이런 건 아니니까 네. 너무 과장된 국장에서 생각하지 잘 돼서 미장을 가시는 건 괜찮아요. 아. 내가 메이저 리거가 되겠다. 오. 그것까지는 좋은데 국장에서 안 되니까 미장을 가면 미장에서도 안 됩니다. 대부분 되는 분은 다 되고 안 되는 분은 둘 다 안 되거든요. 예, 좀 저네요. 잔인한 오, 것입니다만. 예. 그래도 약간 개인 투자자의 마음은 그래도 해외 주식이 좀 더 낫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장기 투자는 좀 낫죠. 간보로님께서 미국은 약속의 땅, 국장은 야속한 땅 이렇게 야속한 말씀을 땅. 해주셨고 미국은 드림스 컴 트루, 국장은 드림은 껌 이렇게 말씀을 또 해주셨네요. 박현상 부장님도 실제로 필드에 계시니까 고객분들이 해외 투자나 이런 쪽에 관심이 되게 많이 늘어난 걸 좀 피부로 느끼십니까? 그럼요. 어. 많이 하시는 편이시고 근데 이게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의 차이를 극명하게 하는 이유는요. 우리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 알고 있는 미국 주식이 M7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는 M7만 올랐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물론 최근에 다우 좋아가지고 뭐 버크셔 해서웨이나 이런 종목들 오르기는 올랐지만 우리가 우리 시장에 실망을 해서 미국 시장에 갔을 때 산 거는 엔비디아. 그렇죠. 테슬라. 그러니까 마이크론은 안 사요. 엔비디아를 사지. 근데 최근에 주가 보셔도 마이크론이 삼성전자랑 똑같아요 주가. 네네. 근데 엔비디아만 올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거가 미국 시장에서 그런데 막상 거기서 조금만 시장을 바꿔서 내가 중소형주 해볼까 했으면 그 액침냉가 기억하시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네네네. 슈마커. 3분의 1 토막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런 종목들을 만약에 들어갔을 때는 우리 시장보다 더한 변동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편하게 우리가 좋아하는 종목들이 소위 중소형주 단이 많잖아요. 작년에는 2차 전지, 올해는 소부장이라든지 기타 다른 것들. 그러면 우리 원래 중소형주 단들은 원래 좀 변동성이 좀 큰 거고 네. 시장에 주목을 받지 못하면은 좀 많이 빠지는데 주목을 받을 때 확실하잖아요. 요즘 들어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바이오요. 그러니까는 그런 우리 섹터가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중소형주 단에서는 조금 화끈한 게 있어요. 화끈하고 수익이 빨리 나는데 우리가 좀 할 때 안 사거든요. 네.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사실은 이제 어쩔 때 고점을 개인적으로 느끼냐면은 네. 같은 종목을 5번 이상 물어볼 때 다른 분이?
다섯 분 이상의 다른 아. 분이 같은 종목을 사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아, 요즘 유한양행 어때? 이런 전화를 5번 이상 받을 때. 네, 특정 종목은 주주의 침해일 수 있기 때문에 빼고요. 알겠습니다. 특정 어떤 종목에 대해서 똑같은 종목을 많은 분들이 물어볼 때 그때 네. 고점이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그때 고점이 많이 나왔었어요. 음. 그러니까 말리긴 하는데 이게 말리더라도 됩니까? 그렇죠. 예, 이게 사람이 이미 한번 이제 꽂혀 있는 상태가 되면은 음. 다음날 1~2% 뜨더라도 내가 있잖아 이러더라고요. 그쵸, 그쵸. 예, 그렇게 되니까는 일단은 지금 시장과 미국 시장을 조금 다른 결로 해석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각 장의 특성이 있으니까 거기 맞춰서 수익 낼 수 있는 기술을 찾아라. 그게 그렇죠. 본질이다.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준비된 자료가 있어요. 네. 글로벌 주요 증시 연초 대비 증감률을 보면 다른 건 다 올랐는데 한국 코스닥이 마이너스를 찍고 있거든요. 네. 저도 주식시장 좀 공부하면서 요즘 주식 방송한다 하니까 주변에서 계속 들렸던 소리가 야 미장 가라. 미국장 가면 너 오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물렸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요. 개인 투자자들은 해외로 나갈 때 그 종목과 그 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가는 건지 오. 그리고 다른 개인 투자자들 서학개미들은 어느 정도의 수익률이 나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 돈쌤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외 투자자들 얼마나 알고 가는 걸까요? 뭐 국장도 모르고 들어갔는데 뭐 해외에서 알고 들어가겠습니다. 아, 왜 이렇게 비관적으로. 네, 뭐 네. 그래도 예전보다는 기계 번역이 있어가지고 조금 나아지긴 했습니다만 네. 미국장에 M7 넘어가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종목 이름도 모릅니다. 저도 다 모르고 네. 지금 나스닥에 상장된 종목이 몇 개인지도 잘 모릅니다. 어. 네. 근데 저런 거 보면 이제 코스닥은 이제 정말 이제 버려진 시장인가 싶긴 한데. 그래서 지수 투자는 장기적으로 하는 뭐 퇴직연금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미장 같은 그렇게 유동성이 풍부한 데로 가는 것은 맞는데 지금 그 미국도 약간만 그래서 미국 시장을 보는 방법이 국장을 하더라도 미국 시장을 보잖아요. 네. 그래서 코스피의 흐름은 나스닥보다는 러셀 2000하고 거의 같이 가거든요. 그리고 주도주는 어딘가를 힌트는 이제 나스닥에서 얻고, 그 뭐 AI니 전력기기니 이런 것들은 이제 나스닥에서 얻고, 그리고 시장 전체 우리 시장의 분위기는 러셀로 보면 되는데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우리는 미국이라고 하면 그냥 언제부턴가 나스닥만 봐요. 나스닥만 보는데 그것도 저는 조금 그냥 지수만 본다면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 종목 들어가면 미국도 실적 같은 거 잘못 나오면 미수 나오면 뭐 그냥 엄청나게 빠지거든요. 엄청나게 빠지기 때문에 미장 하시는 분들은 미장의 뜨거운 맛을 아직 못 보신 분들이 대부분이다. 미장은 상한가 하한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왜 덕질이라고 하잖아요. 그 덕 중에 덕이 양덕이라고 이제 그 미국장에서 한번 크게 한번 당해 보시면 이제 다시 왜 외국에 나가면 우리나라 살기 좋은 나라였구나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오늘 좀 안 좋은 일 있으셨어요? 부정적이시는데. 아니 근데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하냐면 미장에 대해서 어느 시장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들어가면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느슨해지거든요. 그게 큰 사고를 쳐요. 그러니까 미장도 위험 자산입니다.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변동성도 장난 아닌 것이거든요. 거기 상한가도 없고 우리나라 상한가를 그냥 하루에도 왔다 갔다 하는 뭐 그런 곳이기 때문에 여긴 안전하고 그냥 뭐 물려도 미장에서 물리라고 했다고 그냥 대응하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좀 힘듭니다. 정말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미장 한창 유행했을 때 사실은 마이너스 난 종목 갖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디즈니나 네. 뭐 넷플릭스 최근까지나 그렇죠. 뭐 이렇게 네, 떨어진 테슬라도 있고. 네, 네.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네. 마이너스 50% 이거 나는 거는 사실 미장도 똑같습니다. 거기 가면 무조건 수익 나고 더 합리적이고 네, 그러니까요. 약간 그런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건 아니다. 뉴욕에 1박 2일 갔다 와서 내가 미국을 다 봤어 이런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대부분 3층 아래에 있거든요. 그리고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진짜 한 10년 전, 한 8년 전까지만 해도 유튜브가 활성화가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미장에 대한 해외에 대한 정보를 얻는 그 플랫폼과 루트가 굉장히 제한적이었거든요. 수수료도 근데 많이 비싸고. 지금은 미국 전문으로 하는 유튜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주는 정보가 다 맞지는 않지만 어쨌든 정보를 내가 데이터를 받을 수는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용이해진 게 아닌가. 우리 박현상 부장님은 어떠세요? 이게 개인 투자자들이 실제로 해외 주식으로 간다는 거 있어서 충분한 정보를 알고 간다고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이렇게 들어갈 거면 어차피 국장이랑 똑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대부분은 회사 내용 모르고 가시는 게 맞죠. 아, 그냥 뭐 옆집에서 엔비디아 사라 그랬다더라.
테슬라는 무조건 간다더라. 네. 이런 부분이거든요. 약스터 인덱스, 예, 약스터에서 뭐 어떤 얘기 나오면 거기서 사고. 그러니까 로보택시라든지 FSD 언제 나오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궁금하죠 그런 거. 10월 달에 원래 뭐 8월 달에서 10월로 연기했다라 이런 부분은 물어봐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러면은 매출액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은 조금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은 국내 시장이 그거랑 다르게 움직이긴 했었으니까. 그런 뭔가 밸류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들을 코로나 때 많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배웠어요. 배워가지고 소위 밸류가 되는 주식들은 내가 버텨야 된다 했는데 버텼다가 올라온 거 딱 하나 있습니다. 현대차요. 나머지 삼성전자도 아직 안 올라왔고 올라온 것도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안에서 내가 미장을 갔을 때 올라갈 수 있었던 나의 수익률 복구가 체득화 됐으니 그게 믿는 거죠. 믿는데 저도 이제 여러 가지 투자를 많이 해본 결과 항상 개인 투자자분들이 믿어서 약간의 신격화되는 순간에 굉장히 애매해지거든요. 특히 최근에 지금 환율이 1,320원대예요. 20원대인데 7월 달, 8월 달에 많이 넘어갔거든요. 엔비디아 조정받을 때. 네. 근데 환율이 1,380원, 90원이었어요. 그럼 환차손이 5% 정도 나. 그렇죠. 그 엔비디아 아직 정고점 못 벗겼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두 개 양쪽으로 깨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 환율이라는 것 자체가 녹아 있기 때문에 내가 안 보여요. 근데 내가 실질적으로 한 번 내가 환율을 바꿔서 원화로 바꿔서 했을 때 다시 들어왔을 때 이러면은 중간에 수수료 스프레드도 있기도 그렇죠. 하고 그리고 내가 그만큼 탐욕적으로 됐고 이런 경우가 내가 어디서 많이 봤냐면 후강통 했을 때 중국 주식 오픈할 때 제가 많이 봤어요. 2014년에. 맞습니다. 2014, 15년에. 저희 당사가 가장 먼저 후강통을 열었기 때문에 제가 가장 먼저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게 중국 주식은 상한가 하한가가 10%예요. 그러니까 오르면 10%예요. 근데 굉장히 좋은 점은 중국 주식 10% 가면 또 가요. 연속성이 있어요. 옛날 국장 같네. 그때요. 14년도, 15년도 그때는. 그러니까는 외국인들이 한참 들어올 때였고 뭐 최근에 빼겠습니다. 그러니까는 국내 시장보다는 중국 주식이 더 낫다더라. 그래서 그것이 특히 중국은 큰 주식들, 공상은행,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종목들이 은행주가 상한가를 쳐버리니까 그런 식으로 굉장히 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즉 지금이랑 저는 그때랑 좀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러다가 시장이 거꾸러져 가지고 그러면 손절을 못 쳐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믿고 있으니까. 나의 믿음에 대해서 누가 뭐라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요즘 막 댓글로 막 욕하잖아요. 나의 믿음에 조금이라도 훼손되게 하면 그렇죠. 공부는 했나는지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그 믿음이나 이런 부분은 내가 이제 저희도 제가 오늘 주식을 제가 올 때 주식을 사고 왔거든요. 네. 저 두근두근 거려요 지금. 아침에 좀 싸게 사긴 샀는데 네. 그러더라도 이렇게 된다? 그거 지금 한 2시간째 비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때도 어떻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저도 이러고 하는데 투자자분들 믿고 나는 안 볼 거야. 그렇죠. 2030년도까지 상승. 내일도 헷갈리는 게 지금 시장입니다. 지금 경기 침체 옵니까? 와야 안 와요. 누구도 모르죠. 대답 못 모르죠. 하잖아요. 파월도 모르는데 뭐. 근데 침체 온다 그랬어 이러는 거예요. 과신, 예. 과한 믿음. 누가요? 그러니까 누가 있대요. 대답 안 해요. 진짜. 보통 이제 유튜브를 보고 유튜브를 이게 보고. 그래서 사실- 과신은 금물이다. 그게 미장이든 국장이든 그런 부분에서 많이 까인다. 이거는 투자의 본질이에요. 어떻게 본질이다. 보면은. 예.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이 뭐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어느덧 11시예요. 지금 이제 끝날 시간 다 그러네요. 됐는데 사실은 개선점을 얘기를 중점으로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개선점. 신세 한탄하고 안 좋은 얘기하고 이러다가 시간 나갔어요. 근데 결국은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자, 알겠습니다. 결국은 투자의 기술과 내가 어떻게 투자하느냐, 어느 장에 투자하느냐 그 환경에 맞추고 적응하는 게 중요한 거지. 미장이든 국장이든 그게 크게 큰 틀에서 봤을 땐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면 국장으로 돌아와서 좀 정상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리고 상식적인 국장이 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약간 저는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두 분이 국장이 조금 더 다른 나라에 발맞춰서 정상화되고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좀 개선돼야 될까라는 고민에서는 어떤 답이 있으십니까? 일단 최근 정부에서 하고 있는 밸류업 같은 것도 중요한 움직임이라고 보고 네. 사실 정부 차원에서 이제 주식시장 밸류업에 대한 구체적인 움직임은 사실상
이제 처음 보는 거니까 물론 이제 상법 개정이라든지 넘어야 할 산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금투세 같은 것들 그런 정책들도 어떻게 결론이 좀 나줘야 그 시장이 좀 개선을 할 수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 정책적 노이즈가 조금 좀 빠져줘야 될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특히 이제 국장의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이장을 하시게 되면 M7 제외하고는 미국에서 친구가 있는데 골드만삭스의 모든 리포트를 받을 수 있는 풀 액세스 어카운트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친하게 지내셔야 돼요. 최소 20, 30억 이상의 자산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너무 간단하죠. 휴대폰으로 하나 계좌만 개설하면 모든 리포트를 받아볼 수 있고 심지어 거래하면 이벤트로 돈도 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리포트를 받을 수가 없어요. 너는 이거랑 상관도 없는 개민 같은데 뭐하러 이런 걸 보니? 약간 이런 분위기 때문에 미국은 리포트 받기 진짜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또 저작권 문제도 있기 때문에 뭐 공유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진짜 믿음만 갖고 들어가는 시장일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그리고 옆 나라 일본을 봤을 때 30년간 빠질 때도 스타 종목은 나왔습니다. 갈 놈들은 갑니다. 갈 놈들은 가고요. 그걸 이제 찾는 게 중요한 것이지 뭐 미장이 났다, 국장이 났다는 거는 조금 뭐 어디가 물이 좋다 이런 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고 미국은 프리미엄 시장이고 네. 국장은 수급에 이끌리고 지금 수급은 외인들이 끌고 있으니까 외인들을 잘 따라다니면 조금 위험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 전도사 같아요. 국장 전도사. 근데 국장에 대한 조롱이 너무 극에 달해가지고 약간 보연으로 좀 해줬습니다. 네. 우리 박현상 부장님은 개선될 점 한 30초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국장은 굿이잖아요. 국장이 굿장.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주도주가 나타나야 돼요. 주도주가 예. 나타나야 된다. 왜냐하면은 수급을 이끌 수 있는 거는 여러 제도 개선 좋습니다. 좋은데 올해 주도는 반도체였잖아요. 반도체가 갔을 때 근데 삼성전 하이닉스 아닌 뭔가 센세이션한 소부장이 크게 태어나야지 우리가 수급들이 들어오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올해 주도주 여부가 저는 하반기에 나타날 것 같습니다. 오케이. 하반기에 주도주가 나타나야지 또 국장이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약간 내가 국장에 최근 소홀했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여기 네, 매력도를 좀 새롭게 다시 봤습니다. 금방 그래서 이제 국장이라고 네. 말씀해 주는데 주도주가 안 나오면 굿장이고 나오지 않으면 구슬해야 되는 장이다. 구슬해야 되는 그렇게 부적 정리해 쓰고 주셨습니다. 기도하고 그렇죠. 믿음으로 이렇게 국장과 가는 것이죠. 국장. 그래도 저는 좀 믿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한 줄평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돈쌤부터 오늘 준비했던 한 줄평이 있다면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약속의 땅은 없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속의 땅은 주식시장에서는 없다. 그렇죠. 그런 환상은 버려라. 그렇죠. 국장에서도 갈로면 가고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다. 네. 어려울 뿐이지. 그렇죠. 알겠습니다. 박현상 부장님은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국장이 굿장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주도주 말씀드렸잖아요. 요거 좀 희망 섞이는 얘기 드릴게요. 네. 저희 선수들끼리 만났을 때 돈 번 사람 있니 물어보거든요. 작년에 있었어요. 2차 전지로 소부장으로. 근데 올해 없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년에 돈을 버신 주도주가 한 번은 태어납니다. 근데 올해 아직 안 태어났어요. 하반기에 대주주 양도세 문제 50억 상향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수급적으로 허들만 해결되면 분명 한 섹터 나옵니다. 우와. 그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굿장으로 기다리면 됩니다. 두 분이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원래 다 미장 이러는데 오늘 요거 듣고는 이제 국장 전도사 두 분이서 활약하시니까 뭐라도 하나 다들 빨리 미장 사야겠다. 얘기하니까 저희라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는 여기서 좀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주식 시장 조금 더 정상화되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길 기원하면서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경제 유튜버 돈쌤 정현두 님이었고요. 오늘 또 처음 나와서 좋은 말씀해 주신 유한타증권 부천지점의 박현상 부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